안녕하세요. 룸메이징 로아맘입니다. 네, 오늘은 엄마표 영어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4가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표 영어는 사교육 대신 하는 것이다. 삐 아닙니다. 엄마표 영어는 사교육과 함께 가는 것이다. 언어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부분을 고루고루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엄마는 과연 몇이나 되실까요? 세상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가, 선생님들께 마음 편하게 맡기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그냥 방치하듯이 내버려 두거나 돌아보지 않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육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아이와 그리고 가정, 엄마, 아빠, 다른 양육자들, 그리고 여기 학교, 학원, 기관 이 세 군데의 세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잘 굴러가는 것이 아주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신다고 해서 사교육을 배척을 하신다거나 또 반대로 사교육만 맹신을 하신다거나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교육과 그리고 엄마께서 함께 가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엄마표 영어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삐 아닙니다. 엄마표 영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표 학습에 해당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셨던 엄마, 아니면 어떤 가르쳐 보신 분들, 그리고 그 과목의 전공자, 그 과목을 관련된 어떤 일을 해보신 분, 꼭 이런 분들 아니더라도 전혀 무관한 엄마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표 영어에도 정말 다양한 그런 모습과 형태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엄마의 성향, 엄마 개개인의 성향, 아이 개개인의 성향, 그리고 그 집안의 환경, 또 어떤 추구하는 바, 그리고 목표하는 바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엄마표 영어 하나라는 이 단어 하나에서도 아주 다양한 그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가 아이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가르친다,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이가 하는 것을 엄마가 옆에서 같이 해주는 것, 이것이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자 함이 아닌 그냥 함께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 과목과 무관한 분들도 또 한 번도 가르쳐 보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엄마표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펜이나 음원을 들으면서 아이랑 같이 그거를 따라해 보는 것, 또는 영어 율동 영상을 보면서 같이 막 춤을 춰보는 것, 또 영상을 같이 보고 그 영상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는 것, 학원에서 배웠던 것을 집에 갖고 와서 엄마와 한 번쯤 대화를 해보는 것, 이 모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그 전제가 깔린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엄마표 영어는 힘들다. 삐. 엄마표 영어는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힘들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계속 지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엄마 자신과 아이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의 성향, 특히 엄마표에서는 엄마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엄마의 성향, 또 아이의 성향과 그 집안의 환경,
맞지 않는 것을, 나와 맞지 않는 옷을 뭔가 억지로 계속 하려고 하려면 평소보다 더 힘들고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되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전문가에게 이렇게 맡겨주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엄마표 영어라는 것이 뭔가 엄마가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아이를 영어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엄마표 영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엄마표의 본질이죠. 엄마표 하면 좀 대두가 되는 그 엄가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가다는 엄마가 즐거운 만큼,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뭐 엄가다가 필수도 아니고 또 반대로 엄가다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엄마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자료다, 내가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엄가다를 해주시면 되고, 또 뭔가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편하게 대체를 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해서 대체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엄마 성향에 따라서 엄가다가 정말 즐거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손으로 앉아서 사부작사부작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 성향에 맞는 일이겠죠. 그런 분들은 이것이 즐겁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방법으로 또 이게 엄마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 하시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고 코팅해야 되는 어떤 파닉스 낱말 카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가다 하는 게 좀 나한테 스트레스고 되게 하나의 어떤 일처럼 느껴진다 하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낱말 카드들도 많고 또 어떤 교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사서 해주시는 것이 엄마 정신건강에 훨씬 좋고, 또 이 긴 엄마표의 여정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 또는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엄가다를 비하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엄가다라는 그 말 자체가 엄마 플러스 노가다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풍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즐겁게 하는 엄마가 있다면 이거는 그 엄마에게는 더 이상 엄가다가 아니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어떤 기쁜 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엄마의 성향과 아이의 성향, 그리고 우리의 이 환경에 맞는 방법으로 하면 힘들지 않게 엄마표 영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엄마표 영어는 돈이 많이 든다. 삐 아닙니다. 엄마표 영어는 돈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히려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집에서 해주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표 영어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 엄마표 분야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저 상품 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거를 다 구매하다 보니까 또 어떤 전집들 꽤 비싸죠. 그런 것들을 다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엄마의 그 필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잘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고려를 해서 사시면 경제적으로, 충분히 경제적으로 엄마표 영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굉장히 훌륭한 아주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싸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비싼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뭐 비싼 것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또 나는 경제적으로만 할 거야 라고 해서 싼 것만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필요한 물건을 드릴 때는 엄마가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방치하지 않고 엄마의 성향과 잘 맞아서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엄마한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아이가 좋아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많이들 구매하시는 게 책이죠. 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영어가 편하기 때문에 음원이나 뭐 말하는 펜,
뭐 DVD 이런 것이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없는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비싸지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고 항상 방치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중고마켓에서 원서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다. 또 반대로 제가 친한 지인이 있는데 이 지인에게는 영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딱 보고 더듬더듬 읽긴 하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또 잘 못 읽겠는 것도 있습니다. 발음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지인한테는 꼭 음원과 또는 그 말하는 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책들을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은 워크북과 뭐 어떤 스티커북 이런 요즘 다양한 옵션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판매를 하는 풀 패키지 같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사봤지만 성향상 잘 꺼내지 않고 그냥 창고에 방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분은 그런 옵션이 최대한 없는 그리고 그냥 심플하게 어떤 음원이나 말하는 펜 기능만 있는 그런 책들을 구매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제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워크북, 스티커북 뭐 이런 것들을 정말 활용을 잘합니다. 매일 아이와 함께 이걸 해주고 또 아이 또한 이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럼 이분은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이 포함된 어떤 전집들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주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 책을 이렇게 원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책을 모으는 분들이 계세요. 아, 누가 이 책이 좋다 그러면 책 다 사야 돼. 이 책이 좋다 그러면 이걸 다 사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러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모은다고 우리 아이 영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읽어주고 아이가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서를 많이 모으기보다는 추천드리는 것은 도서관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도서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안에 원서들도 많고 한데 이 원서들을 차라리 주기적으로 몇 권씩만 빌려서 아이한테 그 주에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 노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반납을 하고 새로운 책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또 아이에게도 더 좋습니다. 이 한정된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그래서 도서관을 좀 적극 이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음원이 없어서 이거 읽혀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도 Read Aloud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틀어놓고 아이와 책을 함께 펼쳐놓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어주신다고 함께 옆에서 있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읽어주신다면 또는 이렇게 그렇게 옆에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Read Aloud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오늘 다룬 4가지 내용을 토대로 엄마표 영어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엄마표 영어는 엄마와 아이의 성향 그리고 환경에 맞는 방법으로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엄마표 영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